네, 안녕하세요. 사실과학연입니다. 저번 주에는 10년물 금리 보면은 굉장히 변동폭이 컸죠. 뭐, CPI 발표되던 날도 그랬고, PPI 발표, 소매 판매, 그다음 이제 트럼프가 또 관세 부과 한 해 만해가지고, 예, 그것도 사실 하루하루 스탠스가 바뀌고 있어서 장기금리 변동에 엄청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장기금리 시장 자체가 그 10년물 금리를 벤치마킹해서 움직이는 지표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변동폭이 크다는 자체가 이미 거기에 집중되고 있는 투자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10년물 금리에. 저번 주에 움직였던 거를 가지고 좀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마지막에 발표돼가지고 끝났던 게 이제 소매 판매가 좀 거시기했던 부분인데, 소매 판매가 되게 안 좋게 나왔죠. 보시면, 0.9 정도 찍어서 그 0.9 찍혔다는 게 사실 MOM으로 했을 때 전월비 뭐 아시다시피 계절 조정은 들어가는데 제가 이건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관세 때문에 소비자들이 먼저 구매를 했다. 그 내용을 제가 쭉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 10월 이후부터 11, 12 동안 보면은 뭐야 소매 판매 엄청 좋게 나왔었죠. GDP도 엄청 높게 나왔고 그러했던 게 보시면은 수입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수입을 엄청 많이 했는데 재고를 보면은 저기 이거 제목을 안 봤거든요. 재고를 보면은 뭐 사업 재고를 봐도 마이너스였고 도매 재고를 봐도 12월 달에 마이너스였고 11월도 마이너스였고 소매 재고도 12월에 마이너스였고 도대체 수입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재고는 어디로 갔는가? 저는 단순히 사업하는 사람들이 수입했다 에서 그친 게 아니라 소비자한테까지 직접적으로 다 연결이 되었다. 그러니까 먼저 미리 사놔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게 단순히 도매 쪽뿐만이 아니라 사업자뿐만이 아니라 소매 쪽에서도 미리 사야 된다는 그런 수요가 작년 연말에 있었다.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 11, 12월 동안에. 그리고 이제 1월 20일에 트럼프가 취임을 했던 건데 그런 로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예, 이런 제목 재고 없이 소비자 쪽으로 다 즉각 전달이 됐기 때문에 소매 판매가 11, 12 때 엄청 좋았죠. 정말 말도 안 되게. 이미 여기 찍혀 있는 숫자 자체가 다 사실 말이 안 돼요. 이 거의 0.5 이상을 달리고 있는 자체가. 왜냐면 이게 MOM이기 때문에 전월 대비 얼마 올랐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높은 치수를 찍고 있는 자체가 사실 이상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상황이었던 거죠. 전월 대비였으니까. 이거 그냥 수치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전월비, 전연비가 아니라 그냥 절대 값으로 놓고 봤을 때는 계속해서 좀 기울기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사실상 그게 MOM으로 그렇게 끝없이 올라가고 있는 속도가 높은 상황이었는데 결국에는 전월비 한 번이라도 부러지면은 지금 이렇게 25년 1월 달처럼 계속 높은 수치를 했기 때문에 더 높은 수치 대비 얼마, 더 높은 수치 대비 얼마가 계속 진행되다가 한 번 똑 부러진 게 여기였던 거죠. 그 제가 봤을 땐 이게 완전히 뭐 진짜 막 시장이 엄청 안 좋아서 그랬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게 보시면 YOY로 봤을 때는 작년 11, 12, 그다음에 올해 1월 잠깐 내려오긴 했어. 근데 YOY로 보더라도 이게 막 진짜 소비 뭐야 소매 판매의 절대값 자체가 크게 빠져서 저 MOM으로 했을 때 이렇게 무너졌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전월비로 했기 때문에 이렇다고요. 전월비로 0.4, 0.4, 0.4, 0.4도 아니죠. 0.7 가까운 수치를 계속 찍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너무 높은 전월비 대비로 했을 때 1월 달이 좀 부러진 것처럼 보이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빠진 게 아니었다. 애초에 11, 12에서 너무 많이 트럼프가 관세 매기고 뭐 할 거를 생각해서 그러니까 선행 매매 자체가 많이 들어갔고 그게 이제 1월 달에 정작 취임하고 났을 때는 조금 부러졌다. 수치로 봤을 때는 뭐 엄청 뭐 0. 마이너스 0.9 찍혀가지고 되게 큰 뭔가 사달이 난 것처럼 나왔지만
예.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 좀 과잉 반응해서 뭐 디플레가 어쩌고 얘기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YY로 보면은 그게 확 눈에 띄죠. 계절성을 고려하더라도. 근데 YY는 계절 조정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전년에 1월에 어땠는가를 봤을 때는 예, 말도 안 되는 수치로 높게 찍힌 건 맞아요. 단지 MOM 자체가 전월 비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찍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물 금리가 이날 한 10bp 정도 빠졌죠.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그렇게 뭐 리즈너블한 하락폭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또 뭐 디플레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거는 아예 말이 안 되는 예, 그런 거였고요. 그래서 아무튼 되게 특이점이 왔던 거는 작년에 트럼프 취임 관세 뭐 그런 거 문제 때문에 11, 12에 너무 많은 수요가 몰려서 예, 이런 그림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고 자체도 이렇게 다 빠그라져 있었던 부분들. 수입을 저렇게 했는데 재고가 쌓여있질 않았다. 제가 봤을 땐 그게 예, 소매 쪽으로 다 넘어갔던 거고 그래서 그게 이제 요번에 그냥 딱 부러지면서 나왔지만 사실 YOY로 봤을 때는 예, 절대값 자체가 그렇게 내려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다음에 생산자 물가도 또 한 번 했죠. 근데 또 웃긴 게 생산자 물가는 0.3 예상했는데 0.4가 나왔어요. 근데 괜찮대. 괜찮다고 하면서 금리가 막 내려갔죠. 그건 또 왜 그랬냐면 PPI에 있는 지표들 중에 PC2에 들어가는 항목들의 값이 마이너스로 찍혔어요. 뭐야. 항공운임, 그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 뭐 매니지먼트 값은 이거 하나만 그냥 플러스로 찍혀 있었고 나머지 예, 뭐 치료 비용 그리고 이제 뭐 외래 진료비, 입원비, 간병비 뭐 그런 거 다 마이너스로 찍혔어요. 근데 요게 헬스케어 부문으로 해서 PC에 엄청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PPI는 높게 발표됐지만 세부 지표로 봤을 때는 PC2에 들어가는 지표들이 마이너스로 찍혔기 때문에 그래도 PC 상승 압력이 많이 둔화가 됐겠네라고 하면서 이날 생산자 물가가 나왔는데 장기 금리가 많이 내려간 거죠. 요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발표되는 PC가 낮게 나올 거라고 보진 않아요. 이미 CPI에 나온 값들이랑 PPI에 나온 값들을 섞어서 이미 PC는 한 90% 정도의 확률로 사실상 전망치랑 거의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찍히는 게 여전히 상승세는 둔화되는 건 아닌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헤드라인이랑 코어 둘 다 상승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어떻게 반응할지는. 지금 그러니까 저번 주에 CPI 발표된 것만 봐도 이 차트 기울기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이날 제가 마이너스 뭐 봤던 게 4.5에서 한 15bp 정도 올라갔었어요, 이날. 15bp 넘게 올라갔었죠. 지금 이거는 뭐 짧게 찍혀 있어서 그러는 건데 훨씬 많이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이날 움직임 변동폭을 봤을 때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이 물가와 관련된 땔감이 다들 투자자들 마음속에 너무 깊게 자리 잡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그냥 불씨를 어떻게 던지느냐의 차이일 뿐인 건데 요게 CPI에서 일단 헤드라인으로 그렇게 찍혔더니 요렇게 발작을 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 외에는 지금 뭐 해석이 다 제각각이에요, 사실. 트럼프가 뭐 관세 부과를 하면 뭐 어쩌네 물가가 높게 나오면 트럼프가 관세 부과를 안 할 테니까 뭐 이렇게 될 거다. 그러니까 사실 시장의 해석은 뭐 어떻게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트럼프도 하루가 다르게 말을 바꾸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기서 뭔가 예,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까지 예상하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중국 투자 안 하는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가 저기는 그냥 핑핑이 마음에 따라서 증시가 왔다 갔다 해요. 핑핑이가 그냥 갑자기 뭐 규제 하나 때린다고 하면은 그냥 그 다음날 작살나요. 그냥 마이너스 20% 박는 거예요. 그 독재자 하나의 마음에 따라서 내 투자가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제가 중국 투자를 안 해요. 근데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트럼프가 정말 미친 사람처럼
그러고 있어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도 계속 짓거리고, 진짜 미친 사람처럼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제가 진짜 작년에 그 6월에 옐런이 그 발언할 때도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얘네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진짜 자본주의를 그냥 박살내려 그러나? 근데 더한 놈이었어요. 트럼프도 진짜 그냥 미친놈처럼 해버리잖아요, 아예. 정신 나간 사람처럼. 이게 좀 원래 막 바이든이나 이렇게 약간 평범한 사람이 저렇게 미친놈처럼 하면은 안 믿을 텐데 트럼프가 미친 짓을 한다고 해버리니까 시장이 믿는 거죠, 이거는. 바이든이 한다 그러면은 그냥 저거 쇼잉일 거야라고 할 텐데 평소에 멀쩡한 사람이 그러면은. 근데 진짜 미친놈이 미친놈 짓을 한다고 하니까 시장이 지금 갈팡질팡 계속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근데 저는 이렇게 시장이 갈피를 못 잡고 왔다 갔다 하면은 뭐 굳이 액션을 취하질 않아요. 어차피 펀더멘털하게 수렴이 될 거기 때문에 하루 막 일일비 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나중에 가서 이렇게 길게 보면은 그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어. 나중에 가서 보면은 그냥 결국엔 펀더멘털을 수렴을 하더라.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막 장기 금리가 막 일일비 해가지고 날아다니고 있는 거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전체 공개로 올렸던 영상도 사실 내용을 보면은 내가 뭐 내 말 맞았지 해서 올린 영상도 보면은 그냥 지금 물리거나 들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액션 취하지 마라. 그냥 들고 가라. 그런 얘기가 주된 내용이었거든요. 그 이유는 뭐 그냥 굳이 이 상황에 뭐 내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액션을 취할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내가 액션을 취한다고 해서 좋아질 보장이 조금도 없으니까. 다음 달에 PC 뭐 높게 나올 거, CPI 높게 나올 거 맞추면 뭐해? 어차피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알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 경제 보는 거랑 투자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내가 경제를 잘 봐서 CPI를 맞춰도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또 다른 얘기예요. 이번에 CPI 높게 나오면 트럼프 관세 안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장기금리 또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전혀 모르겠어요, 그거를. 그래서 이렇게 모를 때는 그냥 들고 있는 포지션에서 굳이 액션을 안 취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무엇보다 자꾸 물가를 걱정하는 이유 중에 요것도 하나 큰 부분인데 뭐 당연히 이게 제일 크죠. 일단 ISM 물가 지수가 너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 이 ISM 물가 지수도 사실 CPI에 굉장히 연동돼서 움직입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 같이 움직이죠. 여기 파란색이 ISM 요 앞에서 보여드린 물가 지수인데 보면은 조금 쉬프트 해가지고 움직이면은 선행해서 움직여요. 근데 그게 이미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이 ISM 물가 지수는 날아가고 있어요. 방향성 자체가 상승으로 해서 가고 있습니다. 되게 후행적으로 CPI가 튀어 오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심지어 PMI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은 뉴 오더도 그렇고 여기는 앞으로 더 올라갈 부분밖에 사실 보이지가 않습니다. 추세 자체가 너무 상승 쪽으로 돌아서 있어요. 그래서 다음 달에 발표되는 3월 초에 나오는 ISM PMI 또한 저는 윗방향으로 올라가는 거는 변함이 없을 것 같고 물가 지수, 뉴 오더 저는 사실 다 상승 추세가 여전히 지속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정말 하나하나 다 상승 추세로 저렇게 날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인플레를 포기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인플레 때문에 그러니까 신규 진입은 제가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장기 국채. 신규 진입은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차라리 뭐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4.9, 5.0 이 정도까지 가면은 그냥 이거는 진짜 그냥 눈 감고 전 재산 몰빵하는 그런 상황을 할 수도 있겠는데 지금 수준의 레벨을 되게 길게 끌고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인플레 때문에. 그러니까 먹을 룸이랑 손실 볼 룸이랑 그거 보는 것도 중요한데 그냥 4.5에 갇혀서 오래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4.5가 딱 그런 가격이에요, 정말.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요 ISM 쪽 지표만 보더라도 아, 이걸 놓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그나마 소매 판매 좀 꺾여가지고 지금 애틀랜타 GDP 나우에 보시면 2.3% 찍힙니다. 그 전에 PPI 발표 날 때까지만 해도 2.9였어요. 근데 이번에 소매 판매 발표 나고 지금 보시면 0.9%포인트 지금 부러져 있는 건데 그래도 2.3%면 여전히 호황이긴 호황이다. 그거에 대해서 뭐 전혀 이견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요거랑 요거는 제가 멤버십 영상에서 썼던 그 장표 그냥 두 개 들고 온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도 제가 지금 엔화 투자에 되게 크게 들어가 있고 주식도 들고 있는 게 사실 바이오 쪽이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장기 금리가 내려와 주는 게 땡큐인 상황입니다. 저도 포지션 자체가 저도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내려오는 쪽이에요. 지금 질문 되게 좋은 거 주셨는데 제가 이거 끝나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트럼프 정부 베센트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단기 금리가 아니라 장기 금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사실 제일 큰 것 같아요. 기대하기에 호재 중에서 은행 규제 완화. 그래서 요거는 보험원 이사가 선임되는 거 보고 금융감독 부의장에 되는 거 보고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다. 근데 이게 혹시나 저 말고 다른 쪽에서도 이 얘기 보험원 이사가 선임되면은 은행 규제 완화 쪽에 뭔가 될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은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댓글로. 이게 나만 그렇게 봐야 돈이 되는 건데 혹시나 다른 분이 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어지간한 사람들이 다 안다는 얘기니까 그 전에 그러면 진입을 해야 돼요. 근데 굳이 신규 진입을 하기에는 4.5 레벨이 그렇게 좋은 가격 자체도 아닙니다. QT 중단은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정부가 연준을 압박해서 연준이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게 이 부분, QT 중단하는 부분 정도인 것 같고, 경제 성장률 정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미 2.9%였단 말이에요. 제가 이 장표를 만들 때가. 그다음 이번에 소매 판매가 발표가 나면서 부러져서 지금 장기금리가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사실 GDP 나우에 2.9%가 찍혀 있을 정도면 2.5%. 저는 2.5가 맥시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낼 수 있는 잠재 성장률의 뭔가 맥시멈이 2.5 정도. 근데 이 GDP 나우에 뭐 2.9 찍히면 사실 오버슈팅이라고 볼 수 있죠. 해서 여기서 사실 더 올라갈 부분은 없다. 다만 장기 금리의 이 텀 중에 맨날 그냥 말씀드린 거 있죠. 그냥 첫 번째 금리, 두 번째 기대 인플레, 세 번째 잠재 성장률, 네 번째가 이제 텀 프리미엄인 건데 사실 지금 잠재 성장률 텀은 맥시멈이다, 그냥. 더 이상 여기서 더 올라갈 수는 없다. 그냥 절대 여기서 더 올라갈 수는 없다. 작년에야 막 옐런이 그 6월 달에 RRP에 있는 자금 막 갖다 쓰고 해가지고 겨우겨우 틀어 막아가지고 저렇게 높은 숫자가 찍혔던 건데 더 할 게 없다. 심지어 지금 정부는 작은 정부를 추구하고 있고 지금 난리 났죠, 저기. 머스크가 트럼프랑 짝짝꿍 해가지고 공무원들 다 잘라내고 있잖아요. 심지어 뭐 FBI까지 자른다는 뭐 그런 얘기가 돌고 있을 정도니까 사실상 정부가 적극적으로 돈을 푼다도 아닌 거죠. 제가 봤을 땐 오히려 정부의 지출은 줄어들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막 뭐 근데 감세 얘기가 쏙 들어가 있네요. 감세 얘기 나오면은 또 리스크가 될 수는 있겠네요. 국채 쪽에서는. 근데 오히려 그런 것보다도 재정 적자를 해소한다. 그 방법을 지출을 줄이는 쪽에서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GDP는 앞으로 떨어질 부분밖에 없습니다. 제가 몇 차례 보여드렸죠. 최근 2년 동안의 GDP의 흐름이 정부의 지출과 굉장히 연동되어 있다. 근데 이번 정부는 정부의 재정 지출을 축소해서 재정 적자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러니까 GDP 텀은 맥스로 찍혀 있는데 요건 앞으로 내려갈 부분밖에 없다. 근데 요번에 발표된 소매 판매 저거는
예, 전혀 뭐 이렇게 안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할 그런 추세는 전혀 아닙니다. 이번에 소매 판매 낮게 나온 거 가지고 뭐 디플레가 뭐 어쩌고 막 성장률이 뭐 내려가네. 그거랑은 전혀 그냥 MOM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예, 와이어와이로 보면은 아주 높다. 그냥 다만 전월 자체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예, 이렇게 나왔고 이거 되게 길게 이렇게 보세요. 이거 3년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확인해 보면은 그냥 마이너스 갔다가 올라갔다가 그냥 원래 이렇게 변동폭이 커요. MOM으로 찍었을 때. 이 소매 판매라는 것 자체가.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돌아와서 이미 이 프리미엄 자체가 이 텀 자체가 맥시멈이기 때문에 먹을 자리 있다. 근데 이 모든 호재를 다 씹어먹을 게 지금 인플레가 저렇게 서글서글 올라오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호재랑 리스크랑 둘 다 있기 때문에 굳이 신규 매수를 권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원래 리스크로 되게 컸던 부분 중에 그 장기 국채를 단기 국채로 롤오버하는 부분, 뭐야, 단기 국채를 장기 국채로 이제 월물 교환하는 이슈가 있었는데 그거는 사실 이번에 QRA 발표 보니까 예, 그냥 전혀 추세 변화가 없고 그것도 제가 굳이 걱정을 안 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장기 금리가 이렇게까지 치솟아 있는데 지금 단기 국채를 장기 국채로 롤오버한다? 뭐 굳이 그럴 필요도 없었고 또 장기 금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높으면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오히려 내려가면은 다시 한번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수는 있겠는데 지금처럼 높은 금리에서는 굳이 장기 국채로 다 롤오버 할 동인 자체가 없죠. 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4.5 위에서는 그 걱정은 적어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언젠가는 해소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 굳이 얘기 안 할, 이거는 제가 멤버십 영상에서는 예, 제 뇌피셜로 하나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는데 이건 뭐 굳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10년물 금리가 내려야 엔화 투자도 성공적으로 간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근데 여기 질문을 되게 좋은 걸 주셨는데 증시가 아무것도 신경 안 쓰는 것 같은데 AI 버블 갈까요? 이게 그러니까 버블은 이미 버블? 버블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이건 유동성으로 오른 거여가지고 뭐 굳이 PER도 뭐 그렇게 미국은 되게 웃긴 게 고퍼 PER을 정말 말도 안 되게 프라이싱을 해줬다가 근데 진짜 기업이 수익을 그렇게 내버려. 계속 그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너네 돈 잘 벌 거잖아 해가지고 주식을 올려버렸는데 진짜로 돈을 그렇게 벌어 자꾸. 근데 요즘은 실적 발표에서 좀 많이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게 가이던스나 그래서 너 AI에 투자 얼마나 할 거야? 그거 가지고 요즘 가격 결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버블인지 아닌지는 뭐 전혀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버블은 일단 아니라고 봐요, 저는. 버블은 아니다. 실적은 잘 내고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앞으로 나와야 되는 부분은 지금 AI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언젠가부터 어디서부터 도대체 돈을 벌 거냐는 거예요. 그 AI 투자가. 그 시점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투자자들이 몇 달은 기다려 주겠지. 근데 한 1년 지나면은 작년부터 이제 AI 투자가 엄청 미친 듯이 때려 박았으니까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이거 좀 거시기 하지 않나?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버블이라고는 생각 안 해요, 저는. AI 쪽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플라스틱 가공 전공이에요. 석사가. 그 플라스틱 가공에 사출이라는 거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플라스틱 제품은 이렇게 찍어내요. 틀에다가 넣어가지고 녹여서 넣어서 찍어내고 하는 방법으로 제품을 생산하는데 이게 당장 제가 석사 할 때 생산성이랑 그때는 이렇게 각 기기마다
파키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분들이 한 분씩 붙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롯데케미칼 입사해가지고 사출처 돌아다녀 보면은 언제부턴가 막 10대를 한 명이 관리해. 그냥 잠깐 에러 나면은 그 사람 가가지고 에러 끄고 뭐 잠깐 보정하고 요 정도? 전부 다 로봇이 합니다. 사람이 없어요. 제가 당장 석사 할 때랑 저기 뭐 롯데케미칼 일할 때랑만 봐도 생산성 향상이 너무 많이 돼요. 그리고 저는 AI가 직접적으로 생산성 향상에 얼마나 기여할지를 어 저는 솔직히 보이거든요, 그게. 아마 생산성 어마어마한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질 거예요. 저는 그게 보여요. 그 이렇게 AI 이렇게 코딩하시는 분들이 말하는 거랑 저처럼 진짜 직접적으로 제조업에 있어서 플라스틱 가공하던 사람들이 AI를 이렇게 접목하면 생산성 향상이 되겠네라고 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예요. 저는 진짜 막 애널리스트들이 나와가지고 화학 제품 얘기하고 이러는 거 보면은 제가 뭘 한다고 저런 얘기를 할까 막 그런 생각이 있는데 저는 제가 당장 그쪽이 전공이기 때문에 AI를 내가 했던 분야에다가 접목한다? 그 제가 마지막에 하던 게 자동차 백빔 설계를 했었거든요, 제가. 구조 해석하는 거를 한 2년, 3년 정도 했었는데 제가 했던 작업 있죠? 약간 고급 인력이었거든요. 그 구조 해석하는 게. 근데 당장 그거 AI로 대체하면은 너무 쉬울 것 같아요. 나보다 훨씬 잘할 것 같아, 진짜. 그 백빔 형상을 제가 설계했던 거거든요. 제가 넣었던 게 소울, 뭐 셀토스, 뭐 요런 거였는데 레이. 그거 백빔 제가 설계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고급 인력이었거든요. 구조 해석을 하는 게 구조 해석자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당장 그것만 해도 AI로 대체하기에 너무 좋아요. 심지어 저는 저보다 훨씬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걔네가. 더 적은 질량으로 더 좋은 모양을 만들어서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제가 당장 제조업에 있었기 때문에 AI가 진짜 생산성의 혁신을 가져올 거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AI가 절대 버블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장기국채와 달러 엔 추세가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데 원엔도 같은 추세로 움직이고 있을까요? 이게 진짜 좋은 질문이에요. 제가 이것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제가 자꾸 장기국채 엔 달러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장기국채랑 엔 달러. 근데 여러분이 수익이 날려면 엔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수익이 날려면 여러분은 뭘 봐야 돼요? 원엔을 봐야죠, 원엔. 근데 제가 원엔이 어떻게 결정된다 그랬어요? 하... 그러니까 이중환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원 달러. 뭐 알아서 물어보신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걸 아는 게 진짜 중요해요. 저는 어차피 엔화를 계속 들고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몇 년이 지나도 그냥 엔화를 들고 있을 거예요. 오지 않을 겁니다, 한국으로. 이 나라는 망할 거기 때문에 최대한 원화를 적게 들고 있어야 돼요. 제가 이번에 와이프한테 엔화 더 사자고 했는데 일단 거절됐어요. 사실 달러 인덱스가 위아래로 움직인다. 엔 달러가 아래로 가면은 원 달러도 같이 아래로 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제가 자꾸 보여드리는 이 장기 금리랑 엔 달러 이렇게 같이 놓고 보여드리는 거 제가 몇 번 보여드렸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거는 사실 제 입장에서는 저는 엔 달러 환율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엔화에 투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게 이렇게. 엔 달러가 내려가도 어차피 원 달러도 내려가기 때문에 원 엔 환율로 봤을 때는 상쇄됩니다. 이 둘이 같이 움직여요.
근데 제가 왜 그러니까 원 N 투자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냐면, N은 N대로 오버슈팅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원은 원대로 눌린 부분이 있어요. 여기 원 달러는 사실 우리나라 지금 정치 무정부죠, 무정부. 무정부 상태인데 그나마 국민연금 환해치 때문에 달러 팔았죠. 뭐죠? 뭐야? 예, 달러를 시장에다 풀어줬죠. 국민연금이. 그다음 또 뭐 있어요? 국민연금이랑 외환보유고 털어가지고 지금 위로 올라가는 거 틀어 막고 있죠.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얘는 사실 더 올라갔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1,500원이 있어도 저는 뭐 딱히 이상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그거를 어거지로 눌러놨죠. 국민연금이랑 한국은행이 외환보유고 털어서.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외환보유고 보면 많이 빠졌죠. 그래서 여기는 눌려 있고 N 달러 부분은 오버슈팅 돼 있고 뭐 대비? 달러 인덱스 대비. 여러분 이런 걸 좀 잘 아셔야 돼요. 엔화가 강세로 간다. 뭐 대비 강세로 가냐? 제가 자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달러 대비 강세로 간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르고 계신 분들은 나는 원화로 엔화를 투자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엔달러가 움직이는 걸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이런 거를 좀 디테일하게 아셔야 돼요. 이렇게 질문을 디테일하게 해서 메신저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여러분이 이렇게 조각을 해내야 돼요. 이 새끼가 이게 두루뭉술하게 얘기한 거를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질문을 해서 깎아내야 된다고요. 날카롭게.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N달러가 윗방향으로 움직이면은 원달러도 윗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서로 상쇄가 돼서 원, N 환율은 사실상 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현재 상황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달러는 눌려 있고 N달러는 윗방향으로 솟구쳐 있다고요. 그래서 먹을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원에는 한번 그려보세요. 원에는 제가 왜 안 그렸냐면은 추세가 없어요. 직접 그려보시면. 왜 없냐면, 저기 뭐야. 한국은행이 도시락 폭탄이라 그러거든요. 막 저기 1,500원, 그러니까 1,470원, 80원만 가면은 하느니 나와가지고 도시락 폭탄 던져가지고 그냥 냅다 찍어 눌러버려요. 그래서 하루에 10원씩 막 변합니다. 왜 NDF 환율에서는 막 급등했다가 아침만 되면은 한국은행 이 근무자 앉아가지고 일하기 시작하면은 막 떨어져요, 갑자기. 그래갖고 데이터가 되게 왜곡돼 있어요. 우리나라 외환시장은 어쩔 수 없이 이 개장 시간 자체도 되게 협소하고 하다 보니까 NDF 환율이 높았다가 아침에 장 열리면 막 꼬라박고 이게 자꾸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추세를 보기가 좀 어려워요. 아무튼 최근 한 두 달 정도는 확실히 하는이랑 국민연금이 자꾸 개입하는 바람에 추세를 보기에는 좀 어렵다. 근데 아무튼 요거 찍어 눌러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원화를 가지고 엔화를 사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되게 좋은 판단으로 보입니다. 현재 TLT와 옥시덴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TLT의 평단은 구매할 당시 거의 그대로인 상태여서 현재 TLT를 절반 판매, 절반 판 금액을 옥시덴탈 구매하는 것은 어떻게 보시나요? 현재 유가가 많이 내려와서 좋은 가격대가 아닌가 해서 여쭤봅니다. 계좌는 일반 계좌입니다. 지금 유가 사면 안 됩니다. 제가 이거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 두 달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작년 말까지만 해도 WTI 투자할 겁니다. 왜? 저는 인플레가 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원자재 쪽에 커머디티의 자산을 편입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트럼프가 취임하더니 드릴베이비들이 뭐 어쩌고 하면서 자꾸 WTI를 어거지로 찍어 누르고 있어요. 야, 파워라. 금리 좀 내려라. 대신에 내가 유가는 어거지로라도 내가 눌러가지고 인플레이션 안 오게 내가 해줄게. 그러니까 금리 내려. 막 이렇게 자꾸 쇼부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과거에도 트럼프 1기 때 보면은 7년도부터 보면 WTI가 꼬라박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트럼프 취임하고 나가지고 80불까지 갔던 게 트럼프 취임하더니 지금 70불에 와 있죠. 그러니까 WTI는 투자하면 안 돼요. 근데 WTI가 떨어지면 옥시덴탈도 떨어집니다. 같이 놓고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이상한 게 옥시덴탈을 저기 버핏이 많이 투자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또 추가 매입했다고 나왔었죠.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는 뭔가 좀 이상한데? 예, 저는 안 해요. 아예 할 생각이 없어요. 아예. 그냥 0입니다, 0. 그래서 옥시덴탈 투자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저는 WTI 절대 안 올라갈 거라고 봐요. 지금 그렇게 인플레에 좀 걸리적거리는 요소들을 트럼프가 해결해주고 있죠, 요즘 보면은. 뭐, 저기, 종전 협상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저기, 중동 쪽도 되겠죠. 뭐, 가자지구 관광지로 만들겠다, 이런 미친 소리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왜 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CPI가 올라갈 외적 요소를 트럼프 본인이, 야, 내가 이거 누를게. 너 금리 내려. 이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WTI와 연동되어 있는 자산을 사는 거는 사실상 완전 헛발질로 저는 보입니다. 제가 2달 전에 얘기했던 그 WTI나 뭐 옥시덴탈 살 거예요 말했던 부분은 예, 조금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금 계좌에 현금으로만 금액이 좀 크게 가지고 있는데요. 저 또한 장기채를 4.5 레벨에서 모두 구매할 계획입니다. 퇴직연금은 어쨌든 원화로 돌려받을 수밖에 없어서 늘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혹시 이렇게 원화로만 돌려받게 되면서 생기는 원화 자산 쏠림에 대한 대비의 부분이 있을까요? 그럼 장기국채 환 노출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장기 금리가 내려오면은 달러 인덱스도 내려오니까 사실상 원 달러 환율도 내려와요. 그래서 그 두 개가 사실 상충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봐봐요. 어이구. 내가 환 노출을 사는 거는 달러를 산다고 보시면 돼요. 달러 자산을. 근데 웃긴 게 달러 자산인데 환 노출인데 장기 국채다. 그럼 장기 금리가 내려와야겠죠. 근데 최근에 계속 보여드렸지만 장기 금리가 내려가가지고 장기 국채에서 수익은 나겠지만 장기 금리가 내려가면은 달러가 내려와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사실 환 노출로 장기 금리를 사는 거는 약간 그 둘이 상쇄돼요. 다만 현재 이 원 달러 환율 자체는 이좀 눌러놨다. 저기 뭐야 국민연금이랑 한국은행이 그 부분은 좀 변동폭이 생길 수는 있겠죠. 근데 당장은 이 두 개가 예, 상쇄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굳이 뭐 산다고 하면은 아무튼 원화가 아닌 자산을 산다. 그러면은 그냥 환 노출로 예, 해외 자산 환 노출 그냥 S&P 500 사세요. 예, 환 노출로 장기 국채 사는 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둘 다 이렇게 업소빙이 돼요. 뭐라 그래야 돼? 상쇄가 돼요. 아무튼 장기 금리가 내려가면은 달러 인덱스도 내려가가지고 예, 둘이 상쇄가 됩니다. 그럴 바에 환 노출로 주식을 사면 되죠. 그러면 주식은 금리가 내려오면은 좋을 테니까. 그럼 이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겠죠. 다시 돌아와서 아무튼 원화 자산 들고 있는 거 저는 진짜 되게 안 좋게 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경기 침체는 미국은 안 올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미국은 거의 포기했고 우리나라는 99% 보고 있고 우리나라는 경기 침체가 막 목구멍에 간당간당했는데 저기 예? 개헌까지 하는 바람에 지금 무정부 되면서 예, 진짜 이게 99%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화 자산은 조금 거시기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있는 현업계에서는 AI가 생계 위협을 느낄 정도로 가까이 다가온 상태, 많이 활용하는 상태예요. 디자인 영상 관련 업계입니다. 예, 맞아요. 이게 AI 처음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AI 처음에 GPT 나와가지고 GPT가 이렇게 활용이 가능합니다라고 했던 것 중에 첫 번째가 CG였어요. CG. 시연했던 게 기억하시나요? 이 영상이 AI가 만들어낸 겁니다. 이 영상이
뭐 이 그림이 AI가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영상 쪽은 조금 거시기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GPT 가지고 제 자료 만들진 않아요. GPT에서 데이터를 얻진 않습니다. 왜냐면 GPT 저는 데이터가 틀리면은 완전 이 메신저가 틀린 데이터를 들고 와가지고 설명을 한다? 그것만큼 진짜 쪽팔린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GPT가 그런 데이터 긁어오는 거는 진짜 그냥 완전 헛소리만 해요, 보면은. 뭐 엑셀로 그리는 것도 잘 못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제 영상 만들 때 GPT를 쓰진 않아요. 썸네일 이렇게 뭐 이거 호순이 그리는 정도? 이 정도 쓰지 뭐 직접적으로 자료 분석하고 뭐 데이터 만들고 이러진 않습니다. 다 수작업을 해요, 그냥. 아직까지는 그 부분은 챗GPT는 되게 띨빵한 것 같아요. 관세가 물가에 반영돼 나타나는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GPT는 1에서 6개월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여기 적힌 거는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관세가 부과가 되면은 소매 가격 자체는 초기에는 올라갈 거예요. 바로 올라가겠죠. 관세가 적용되면은. 1분기 안에 적용이 되겠죠. 사업자도 지가 관세 들여가지고 들어왔는데, 예, 그걸 손해보고 팔 수는 없으니까요. 이미 보유하고 있던 재고에 대해서는 그냥 손해보고 팔 수는 있겠지만. 근데 무엇보다 진짜 중요한 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격 전가가 가능한가? 코카콜라, 아이폰,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 이런 거는 가격 오르면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다니까요. 그냥 오른 가격 주고 사 먹어야 돼요. 그냥 오른 가격 주고 써야 돼요. 근데 지금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뭐 멕시코 이런 데서 수입하는 것 중에 그렇게 가격 결정력을 보유한 상품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사업이 죽는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 가격을 올려서 소비자가 그걸 사주겠냐는 거죠. 그런 측면을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봐서 사실상 관세를 올리면 오히려 소비가 줄면서 가격은 좀 똔똔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되게 일찍 올 거예요. 아무튼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관세는 거의 즉각적으로 반응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애초에 물가 자체가 좀 레깅이 좀 있긴 하니까 아무튼 1분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업자들이 현재 보유한 재고를 소진하는 게 언제가 될지 그 정도일 것 같습니다. 만약 일본 금리가 예상외로 안 오르고 미국이 금리를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을 때 니케이 지수가 하락할 확률이 높을까요? 동일합니다, 그거는. 왜냐면 니케이 지수는 엔 달러 환율에 연동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본 금리가 멈춰 있는 상태에서 미국 금리만 내려오더라도 엔 달러 환율은 내려옵니다. 그러면 엔화 강세가 되면은 일본 기업들의 이거 자꾸 추정치가 있거든요. 그 엔 달러 환율에서 뭐 10엔 정도가 움직이면 니케이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의 순이익이 뭐 3% 정도 감소한다. 3에서 4% 정도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EPS가 그렇게 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PER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주식 가격 자체가 내려와야 돼요. 미국 금리 차가 커지는 것은 동일하니 커지는 게 아니라 작아지는 거죠. 일본 금리가 가만히 있는데 미국 금리가 내려오면은 좁혀지는 거죠, 금리 차가. 그러면서 현재 달러 강세가 약세로 돌면서 엔화가 상대적으로 강세가 되는 거고. 그럼 일본 기업들이 예, 수익에서 손실을 본다는 거죠. 아무튼 10엔당 3에서 4% 정도라고 제가 보는 리포트들에서는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당장 손해가 나는 부분들이니까. 뭐 오늘 질문은 뭐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지금 보시면 주식시장 한번 볼까요? 주식이 보면은 약간 횡보하고 있죠.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요 박스에 갇혀 있잖아요, 보면은. 근데 유로스톡스나 중국 이런 데 보면 날라가죠, 지금. 우리나라도 사실 많이 올라갔고.
그래서 요게 추세가 확실히 바뀌고 있어요, 지금. 뭔가 많은 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주식 투자하는 거는 그렇게 좋진 않다고 보고 있어요. 위로 올라갈 룸과 아래로 내려갈 룸이, 그러니까 기대값이 높아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기대값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굳이 할 필요 없고, 근데 만약에 나중에 부채 한도 협상 타결된다? 그럼 무조건 인버스. 그땐 뒤도 안 돌아보고 인버스 바로 찍으러 갑니다. 그 다음에 골드. 골드는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거 오버슈팅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여기 오버슈팅이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막 3천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굳이 투자할 생각은 없고 2,800 정도까지 내려오면은 예, 일부 편입할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무슨 이유로 내려왔는지가 중요하겠죠. 넣고 싶어요. 저도 하고 싶습니다. 인플레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지금. 근데 해야 돼요. 인플레 해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해지가 아니라 인플레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금이 지금 너무 좋아 보이는데 가격이 올라서 예, 좋은 투자는 아니에요. 지금 사는 거는. 유가 보시다시피 70불로 내려와 있죠. 이거 트럼프가 그냥 찍어 누르는 겁니다. 그냥 찍어 누르고 있어요. 20안은 금리가 안 오르기 원하고 우에다는 금리를 올리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일본의 미국채 매수가 도움이 될까요? 아, 이것도 결국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 이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 이건 제 뇌피셜입니다. 그냥 뇌피셜이에요. 최근에 우에다랑 트럼프랑 짝짝꿍하고 있어요. 아시죠, 다들? 그리고 원래 일본은 트럼프 당선 전에도 가가지고 이미 굽신굽신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일본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일본이 언제부터 줄 섰는지 생각해 보세요. 바이든이랑 트럼프랑 이미 작년부터 계속 대선 위시에, 생각해가지고 이 접전을 하고 있었잖아요, 작년. 그 트럼프 막 총 맞고 이런 거 하기 전에. 이미 진작부터 일본은 트럼프 쪽에 붙어 있었어요. 그런 게 이제 어디서 보이냐면, 일본이 취하는 뭐 환율 스탠스라던가 자국 환율 보호하려고 막 미국채 막 던져가지고 미국 금리 올리고 그랬잖아요. 근데 누님이 말씀드리지만 미국은 10년물 금리가 중요해요. 근데 작년에 일본이 미국 국채를 던졌다고요. 저쪽에다가. 그러니까 일본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를 미국에다가 던져서 달러를 들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찾아보시면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 추이가 아래로 빠졌어요. 근데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본 정도로 지금 유지되고 있고. 근데 지금 둘이 짝짝꿍 해야 돼요. 보면은 일본은 금리를 안 올리고도 미국이 금리를 내려서 자국 통화가 강세로 가면은 나이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원하는 거는 자국 통화가 강세로 가길 원해요. 근데 자국의 금리를 올려서 일본 엔화를 강세로 만들기에는 현재 일본 국채들이 여러 군데 뿌려져 있잖아요. 제로 금리로. 근데 거기서 만약에 지금 한 1.35%포인트 정도 됩니다. 일본 10년물이. 근데 그렇게 자꾸 금리가 오르고 있어요. 그럼 금융기관들이나 이런 곳에서 평가손이 어마어마하게 발생이 됩니다. 장기 금리이기 때문에. 보세요. 이게 6개월 만에 0.8에 있던 일본 장기 금리가 지금 50bp가 앉은 자리에서 올랐어요. 지금 55bp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올해 두 방 정도 더 할 것 같습니다. 지금 50bp인데 여름에 25bp 한번 올리고 연말에 25bp 한번 올리고.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프라이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가지고 미국과의 금리 차가 좁혀지면서 엔화를 강세로 만든다. 이게 아주 보편적인 금융 정책인 거죠. 근데 그거 말고 편법으로
일본이 미국의 장기 국채를 사서 미국의 장기물을 금리를 끌어내립니다. 그럼 미국 금리가 내려오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미국 금리가 내려오면 달러 인덱스가 같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일본 엔화가 강세로 돌아요. 어때요? 트럼프가 원하는 것도 미국 장기 금리가 내려가는 거고 일본이 원하는 것도 미국 장기 금리가 내려가서 엔화가 강세로 가는 거예요. 둘이 목표가 같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예, 이 로직으로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내려가고 일본 엔화가 강세가 된다고 하면 앉은 자리에서 일본도 미국도 코 풀 수 있다. 심지어 트럼프가 자꾸 돌아다니면서 한국한테도 야, 니네 국방비 니네가 부담해. 뭐 어디 가가지고 자꾸 국방비 니네가 부담해. 멕시코? 니네가 장벽 쌓는 거 니네 돈으로 해. 이번에 그래서 일본한테 야, 국방비 너네 저기 중국 견제하려면은 어차피 한국, 한, 일, 미 이 군사협정 있잖아요. 얘네 군사동맹 이렇게 갖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일본한테 야, 국방비 너네가 부담해.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이게 나쁘지가 않아. 안 그래도 국방 늘리고 싶었는데 저기 뭐 전범 국가여가지고 못 늘리는 막 그런 규제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 군대를 운영을 못하고 자위대를 운영하고 있죠, 저쪽이. 근데 오히려 트럼프가 와가지고 야, 니네가 부담해. 막 이러고 있어. 막 일본은 아, 그래? 아, 어쩔 수 없네 하면서 아, 네가 하라 그러면 또 해야지. 하고 싶었는데 울고 싶었는데 와가지고 뺨 때려주고 있어. 맞아, 개땡큐라니까 이거 지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본이랑 미국이랑 지금 협업하기가 너무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일본이 그냥 앉은 자리에서 미국 국채를 사줘서 미국 금리를 내려준다고 하면 일본 엔화가 앉은 자리에서 강세로 가고 그럼 굳이 일본은 금리를 올리지 않고도 인플레 안정되고 수입 물가 내려가고 예, 니케이 일본 지수 내려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엔화 투자랑 이 니케이 지수랑 같이 곧버스 사놓은 거예요. 근데 요거는 아무튼 제 썰입니다. 그냥 뇌피셜. 근데 혹시나 이런 얘기 누가 하면은 댓글 좀 달아주세요. 이거 저랑 비슷한 얘기 하는지. 저도 궁금하네. 아무튼 엔화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그냥 앉은 자리에서 그냥 미국, 일본 금리가 좁혀지면은 무조건 좋아요. 근데 양쪽 수장이 다 예,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트럼프 금리 내린다 얘기하고 있고 우에다 금리 내린다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 요거까지만 하고 자러 갑시다. 항상 한 시간 하네.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저도 한국 상황이 안 좋아서 걱정이 많은데 해외 거주 고민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아, 저는 해외는 나가고 싶지 않아요. 그거 아세요? 이 돈 많으면 우리나라 살기 좋은데? 돈이 많으면 우리나라 살기 좋아요. 근데 해외로 나가려면 돈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해외 나가려고 돈을 많이 모으면 갑자기 우리나라가 살기 좋아져요. 저도 해외 좀 많이 다니는 편인데 제가 이번에도 가오슝 갔다가 거기 그냥 위생 상태에 예, 좀 아주 거시기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나라만큼 치안 좋은 나라 없고 우리나라만큼 물 좋은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한국 상황이 안 좋으면은 한국 상황이 안 좋아질 거를 생각해서 돈을 벌면 됩니다. 원래 돈을 버는 거는 예, 뭔가 이렇게 크러쉬가 날 때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준비해가지고 저는 오히려 이거는 완전 기회로 보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가 안 좋아가지고 떠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망한다는 거에다 베팅을 해서 돈을 많이 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애국심이 어쩌고 저쩌고 막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요. 나는 우리 가족이 무조건 1순위예요. 답변이 됐을까요? 우리나라는 아무튼 돈 많으면은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아무튼 주식은 조금 예, 안 좋게 보고 있고 CPI는 다음 달에 또 CPI 나올 때 아마 또 방방거릴 것 같고 요번 달 PCE 발표할 때도 방방될 것 같고 근데 아직 그때까지는 2주 정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장기 금리는 4.5 정도 레벨에서 그냥 위아래로 계속 이슈 하나 나올 때마다 횡보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은 굳이 추가 유동성이 없는 상태에서 공격적으로 하기보다는 심지어 부채 한도 이슈 나와가지고 TGA 쪽에서 자금 흡출이 시작되면은 지급준비금이 버티지 못할 거고, 예, 그럼 증시도 좀 하락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보면은 위험 자산들 있죠. 암호화폐, 뭐 나스닥, 또 뭐 있어? 테슬라, 뭐 이런 애들. 이런 애들 지금 다 안 좋잖아요. 그것만 보더라도 사실상 지금 유동성이 늘어나고 있는 방향은 아니다. 그게 지급준비금 추이에서 보이고 있고, 여기에 이제 부채 한도 이슈만 기다렸다가 인버스 잘 찍으면은 예, 수익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한 주도 예, 행복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월요일이 좋거든요. 장이 열려가지고. 예, 주식하시는 분들은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월요일 또 수고 많으실 텐데 다음 주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 주 마무리 잘하세요. 빠잉!